그런데 아까 저 국방부 조사단 이야기했습니다만 조사본부에 그렇게 이제 박진희가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 같은데 그 국방부 장관으로 다시 경호처장이었던 대통령실의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이 간 거잖아요. 그리고 신원식은 다시 대통령실로 간 것이고 안보실로. 국가안보실장으로 간 거고 그러면 김용현을 여기다가 그냥 김용현의 방점을 둬야 되겠죠. 김용현 그렇죠. 국방부 장관에. 예, 대부분 보도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거는 지금 파워 게임에서 지금 김용현이 승리한 거다. 신원식이 밀린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김용현은 뭐 때문에 국방부에 간 거예요? 일단 근데 김용현도 육군 중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군인의 꿈은 국방부 장관이죠, 일단. 예.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하고 싶은 거고. 예. 다만 이제 김용현 처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또 1년 선배고. 예,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가고는 싶은데 본인 보면 이제 앞으로 청문회에서 뭐 나오겠습니다만 본인을 둘러싼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마 바로 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 드라이브를 걸어서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딱 앉히겠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본인도 그렇지만 최혜병 사건에 어떤 관여된 그런 것들이 있으니 확실하게 그렇죠. 이 최혜병 사건을 컨트롤해가지고 처리할 만한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또 이거는 좀 가능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정황 자료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계엄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에 관한 이야기. 계엄 준비를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용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소요 사태나 이런 것이 났을 때 대통령을 경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막말로 뭐 국정농단 사태나 과거에 그런 그렇죠. 것이 있었을 때 그러면은 계엄을 해야 대통령을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경호처에서 검토를 하다가 뭐 계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방부가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까지 온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 잘해주셨고 조금 예. 보론을 좀 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누가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누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가를 이제 보면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의 김태유와 그리고 김용현 이 두 사람이 실세고 이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지금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장호진 지금 7개월 만에 지금 안보실장이 교체가 됐거든요. 장호진 원래 허수아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 너무 자주 갈아요 지금. 이제 네 번째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신원식까지 지금 안보실 근데 아직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장관과 뭐 이렇게 장관은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총리도 그러고 안 바뀌는 데도 많은데 계속 바뀌고 있어. 이게 지금 안보실에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는 지금 미국 지금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안보라인 막 흔드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김태효는 지금 신원식하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김태효가 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이었고 신원식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둘이 같이 근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아는 사람이고 장호진은 모르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불편함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보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는 게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보실장도 마음에 좀 안 드니까 그러면 안보실장으로 보내 뭐 이런 그림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우선순위는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국방부 장관으로 애초에 검토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안 됐고 근데 지금 이제 계엄 얘기가 나오는 게 계엄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지금 나라에 소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에 군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군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썰처럼 도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굉장히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방첩사령관이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충안고 김용현 윤석열 1년 충안고 선배. 근데 최근에 작년 11월인가? 맞아. 방첩사령관이 충안고 갔어. 방첩사령관이 충안고예요. 방첩사령관이 뭔지 아세요? 뭐 기무사가 기무사 전이고 보안사요. 전두환이 했던 그 보안사가
그러니까 지금의 방첩사가 된 거예요. 이게 보안사가 기무사가 됐다가 방첩사라는 걸 내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군대 내에서의 이게 말은 이름은 간첩을 잡는 건데 군대 내에서의 뭐 예를 들면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이상 움직임 이런 거를 내부 감찰하는 게 방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하고 같은 고등학교나 뭐 대학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견제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를 충암고로 해놨고 저는 오늘 이거는 김병주 의원한테 들은 건데 777 그 사령부 그 사령관이 이게 지금 또 충암고래요. 777은 777이 뭐냐면은 근데 이름도 없는 그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가 이제 여기 이제 방첩사 말고도 정보사가 있고 777이 있어요. 37이라고 부르는데 777 사령부는 뭐냐면은 정보사는 휴민트 사람 정보를 캐는 거고 777은 모든 통신 기록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모이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미국의 NSA라고 있잖아요. NSA. 모든 전 세계를 도청하고 감청하는 기관. 그거랑 같은 일을 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자, 그러면 보십시오. 보안이나 옛날 전두환이 했던 거 보안사가 지금 방첩사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군대 내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그리고 모든 통신 기록이나 군대 내에서 이런 거를 지금 777 사령관인데 다 충한 거야. 국방부 장관까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만약에 뭐 이를테면 계엄이니 이런 얘기가 저는 뭐 그건 조금 이제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들지만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확실하게 자기 사람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방첩하고 이쪽 정보사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임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작년 기사 찾아보면 되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암고라서 꽂은 거다. 그래서 김용현 경호처장의 작품 아니냐 이런 기사가 막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충암고 하나회야.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러네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무시무시하네. 김용현 처장이 실세 아닙니까? 근데 보통 실세를 국방부 장관으로 보낸다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군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뭐 계엄까지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군을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내부에 사건이 있어서든지 간에 뭐든 간에 지금 군을 못 믿는 겁니다. 못 믿기 때문에 실세가 가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는 게 핵심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신원식 장관이 평소에 그런 주장을 해왔대요. 나는 김관진을 한번 넘어서 보고 싶다. 네. 김관진은 국방부 장관 해보고 안보실장도 해보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김관진은 대장을 하지 않았어요? 뭐 제가 개그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더 넘어보고 싶었나 보죠. 아니 뭐 중장을 이미 중장에서 이제 저 정치인이 된 사람은 이게 김관진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군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검사도 그렇고 그쵸. 보면은 자기 군인은 국방부 장관, 뭐 검사는 뭐 예를 들면 검찰총장. 이거에 대한 이상한 그 집착이 있어요. 대장,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그 로얄 코스를 그러니까 그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이 설령 되고 나서도 부장검사만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느냐, 아니면 검사장까지 하고 국회의원이 됐느냐. 장군들도 보면 3스타 하고 국회의원 됐냐, 포스타까지 하고 됐냐. 이거에 거기에 서열 의식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원숭이들이 느끼는 서열 의식 같은 건데. 그래서 김관진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니 그 동물적인 거야. 수컷들이 느끼는 거야 이게 보통. 김관진을 넘어선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을 못 믿어서든지 뭘 하기 위해서든지 어쨌든 김용현 처장을 보내야겠는데 그러면 신원식이 비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신원식이 비켜줘야 되는데 평소 꿈이 김관진을 넘어서는 거라고. 그럼 국가안보실장을 해야지. 왜냐면 김관진도 했는데 당신도 해야지. 그 신원식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갑니다. 근데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장호진 실장 있지 않습니까? 장호진 실장은 당신은 대통령 특보를 만들어줄게. 특보를 만들어주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채널A 보도를 보면은 용산에다가 이 사람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이 사람 부하들도 만들어줘. 이래가지고
뭔가가 있는 특보처럼 해줘. 그러나 그래봐야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허수아비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춰줘. 절대 장호진 경질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장호진 실장은 자기가 인사가 나는지를 몰랐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아침에 알았대요. 아침에 알았고 외교부와 관련돼 있는 외교 라인들이 이 인사를 한 명도 몰랐답니다. 아무도 몰랐대요. 그리고 이 정부 초기 때도 김태호가 뒤에서 자기의 상관인 실장을 뽑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 뭐 김태호랑 네. 뭔가 갈등이 있으면 다 조치됐어 예, 지금까지. 그렇지. 그래서 장호진은 모르는 상태에서 제껴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장호진이 제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특보단을 만들어주고 뭐 사무실을 줘도 그게 어쨌든 간에 경질됐다라는 거는 공식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명할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할 논리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북한하고 러시아랑 거의 군사동맹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까지는 아니야 뭐 이랬거든요. 그렇긴 했지. 그렇죠. 근데 장호진이 책임자고 장호진 실장이 사실은 주 러시아 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질 줄 알았는데 역시 안 되는구만. 이거를 물어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지금 이제 김태호 씨 말씀하셨잖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원식 김태호는 잘하는 사이이기도 하고 또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리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물론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청사진이나 능력도 필요하지만 외교와 관련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원식 장관이 그런 능력을 갖춘 인물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안보에 대해서 군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충실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교에 대한 거는 못하지 않습니까? 전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합니까? 김태호 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체제에서 그 장호진이 있을 때는 김태호가 예를 들면은 자기 권한의 한 50%밖에 활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신원식 체제에서는 거의 김태호 씨가 한 70% 거의 90%까지 할 거다. 요런 그림으로 지금 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특히 외교적으로 보면 그 미치광이 전략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김정은이랄지 푸틴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썼던 전략이 미치광이 전략 아닙니까?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장인수 기자랑 제가 방송에서 통화를 하면서 장인수 기자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후의 MBC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MBC 기자들이나 PD들이 어떻게 저항할 것 같냐. 저항을 해서 파업을 하면 당긴다는 거예요. 당길 것이다. 새로운 MBC의 경영진은 당길 것이다. 왜냐? 다 자를 수 있으니까. 다 자를 수 있으니까 당길 것이다. 요거는 미치광이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는 않아.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언론장악, 방송장악 이야기가 나와서 과거처럼 2010년도에도 KBS, MBC 대규모 파업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때도 최대 규모로 잘렸기는 했습니다만은 방송 3사, YTN까지 포함해서 10명 정도였거든요. 잘린 사람이. 근데 다 자를 것이다. 다 자르고 다 새롭게 무슨 시용을 뽑든 누구를 뽑든 간에 해서 MBC가 완전히 그 방송사, 언론사로서 기능을 못하도록 MBC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지 MBC를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요렇게 이제 장인수 기자는 경고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계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어떤 대규모 집회나 시위 이런 게 없고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기만 하잖아. 이게 일종의 이제 미치광이 전략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미쳤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30년 전 일을 할 수도 있는 인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 위축되지. 우리는 잡혀갑니다. 위축 효과가 있거든. 우리는 잡혀갑니다. 잡혀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 그런 꿈이나 그런 상상을 해요. 그냥 마포 있는 제 사무실로 다 덮쳐가지고 그냥 다 방송 장비고 뭐고 없애버리고 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군홧발로 들어올 수가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87이에요,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소규모 국지전 상황에서 방송 장악, 인터넷 장악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정권이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들이 지배나 지금 방식으로 통치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
그걸 퍼뜨림으로써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 네. 이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황당한 인사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런 생각을 혹시 한다면 그런 전망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일반적인 인사 원칙에도 사실은 잘 납득 안 되는 인사인 게 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원식 장관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보내야 될 인사가 아니고 이분도 경질을 시켜야 될 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 뭐 이제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됐으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최근에 아까 잠깐 얘기한 정보사 기밀 유출 논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사에서 다 이 중국인으로 중국 조선족으로 위장한 듯한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인 듯한 인사에게 이 휴민트 정보를 다 넘겨버렸다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보사의 사령관하고 부사령관이 막 자기들끼리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나면서 이게 내부의 어떤 시행했던 작전의 어떤 얼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간에다 공개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된 시작이 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인사를 잘못해서 시작된 게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국방부 장관이 옷을 그냥 벗어야죠. 옷을 벗고 다른 데로 가야죠 그냥. 근데 이분을 용산으로 불러서 국가안보실장을 시킨다. 이것 자체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고 그러고 신원식 씨는 완전 제가 뭐 이런 말을 쓰면 완전 호구인 게 오늘 보도를 보면은 네. 야, 예를 들면은 별 달아주는 진급 인사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건데 신원식 장관 체제에서 지금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신원식 장관 입장에서는 그 좀 자기 덕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챙길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인사를 못하고 지금 국가안보실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 너는 이제 김관진급이야. 이렇게 건강을 조드리면서 너 이 정도로 만족해. 이러면서 가서 사실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채 끌려 올라가는 건데 아무튼 이런 이상한 인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김영현 처장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도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용산으로 옮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에 잘 있던 분들을 용산으로 옮겨버린 거. 예. 여기에 더해가지고 관저와 관련된 문제들. 그 이야기 좀 그렇죠. 이따가 이런 것들도 논란이 계속되는 인물인데 그냥 국방부 장관을 보내버려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관저와 인사죠. 관련해서도 사실은 김용현 처장의 책임이잖아요. 경호처장이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